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극악무도하다는 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촛불 시민들을 말살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0.7% 차로 대선에 승리한 지 7개월 만에 독재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실이 노동조합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을 겨냥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2만 개 정도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그것도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국정기획수석이 나섰는데요. 저희는 우선 정부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조사에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4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우선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선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했는지, 두 번째, 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세 번째,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효과성,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편해서 온라인상에서 부정 징후를 바로 파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체 지원 보조금과 공공기관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이 전국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보조금을 집중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사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예를 들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른바 왕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7년간 지급된 보조금 31조 가운데 정부가 적발한 부정 사용은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원래 훨씬 더 많을 텐데 적발을 못한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감사원이나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인데요. 이미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세월호 시민단체 지원금을 특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길들이기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권어인 사무국장은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는 시민단체를 압박하려 하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가 많은데 왜 시민단체 감사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퇴진 촛불 중고생 동아리에 여가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 반하는 시민단체를 철저하게 말살하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며,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됐던
지원금에 대한 꼬투리 잡기로 보여지는데요. 뭐라도 차전에 탈탈 털어보겠다는 거죠.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검핵관들, 이제는 시민단체 지원금까지 털어보겠다고 나선 건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일까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후 7개월간 한 거라고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정적 죽이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듯합니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쇼쇼쇼. 하다하다 이제는 북핵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하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일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뒷북 장렬인 거죠.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는 등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응이 아니었다는 쏟아지는 비판들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뒷북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된 거죠.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상황이 다 끝났는데 이제와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휘짓고 떠난 지 3일 만에 나온 엄중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갖은 쇼를 해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찬 일정도 취소하고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경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원칙을 깼다며 이례적으로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는데요. 안보에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자 뒤늦게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끝나고 지저대는 꼴이 겁 많은 개가 도둑이 도둑질을 다 끝내고 떠난 뒤 그 뒤에서 우렁차게 지저대는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 하라는 첫날 지시를 전했고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커진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 더해 군 통수권자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6일에는 안보실장이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가 27일에는 확전 각오, 29일에는 원점 타격에 이어 북핵도 두려워 말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강경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나홀로 분노를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라도 일으킬까봐 무섭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김진모, 최윤수, 장호중, 이재영,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에 온통 검사들 천지입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앞으로 장차관으로 중용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사라면 죄를 짓고도 벌을 피해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국기문란 범죄까지 깨끗이 씻어줍니다. 심지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이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면서 엄벌을 요구해 유죄를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지 12일 만에 형도 면제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줬습니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12일 만에 완벽하게 자유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잘못된 관행이었고 경직된 공직문화 탓이라면서 시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염칠한 약의 쓰려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면농단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면을 해주는 사람도 검사, 사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검사, 사면을 받는 사람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완벽한 특별 사면입니다.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될성 싶습니다. 죄를 지어도 잡아가질 않고 설사 잡혀가도 특별 사면을 받을 테니까요. 검찰공화국 만세입니다.